안녕하세요. 오늘은 1920년대 경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요 기계로 돌아왔어요. 지금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뭐 있다가 없다가 오늘은 또 지금 3학년들 시험 치고 그러다 보니까 또 2학년들은 교실에 있고 아무도 없는데 2학년 바로 옆에 가서 내 혼자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 좀 웃기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날은 여기 교실에 와서 찍도록 하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교실이 비어 있는 때는 교실에 가서 찍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수업 방식이 지금 조금씩, 이제 선생님은 한 명인데 수업 방식이 계속 조금씩 바뀌는데 뭐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피드백을 주면은 제일 괜찮다고 하는 걸로 그걸로 찍을 생각입니다. 뭐 제일 괜찮은 거는 그냥 오프라인 때 그냥 여러분들 보고 그냥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게 나도 제일 좋아. 물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온라인이 지속되는 동안은 여러분들 의견을 좀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 댓글을 오늘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10년대, 20년대 그리고 이제 3, 40년대로 각각 쪼개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정치, 경제 이렇게 나뉘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해야 되는 거는 20년대 경제만 보면 돼요. 20년대 정치 했을 때처럼 짧게 끝나니까 요 짧게 지나가는 거 확 보고 확실하게 머릿속에 기억해두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년대에 이제 일제강점기에 우리 경제 상황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주는 딱 한 글자를 골라라 라고 하면은 보통 요게 돼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뭐? 산미증식계획이라고 하는 거, 이게 됩니다.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자, 말은 이제 대충 이런 뜻이에요. 산미, 생산되는 미곡이라 그러죠. 쌀. 생산되는 쌀을 증식한다. 야, 증식은 늘린다는 거야, 줄인다는 거야? 늘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생산되는 쌀을 늘리는 계획. 이름만 들으면 너무 좋은 계획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3시간 전쯤에 얘기를 한번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 세계적으로 온갖 나라들이 섞여서 전쟁을 크게 한번 했어.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런다? 그렇지.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 제1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나가서 승리했어요? 졌어요? 이겼죠. 그렇지. 그래서 이 이긴 결과 일본에서는 이제 뭐 나름 산업도 나름 발전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 공업화가 상당히 진행이 되게 됐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공업 공장에 일을 하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로 인구가 몰리고 그러면은 농촌에 남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없어요. 농촌엔 그러면 남게 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농촌에 사람이 없으면 그 많은 논에서 농사는 누가 짓나? 못 지어, 안 짓죠. 선생님,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농촌에서 그렇게 농사 많이 안 짓는 것 같은데 지금 쌀 모자라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는 옛날에 비하면 농업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제 쌀만 먹는 게 아니야.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 다른 걸 워낙 같이 먹기 때문에 요즘엔 그런 거고 이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쌀이 부족해지고 그럼 쌀이 부족해지면 쌀의 가격은 어떻게 돼? 쌀의 가격은 미친 듯이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쌀을 못 먹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는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쌀 폭동, 뭐 너희 책에는 뭐 쌀 소동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요. 사람들이 좀 더 쌀이 모자라서 난리가 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쌀 창고 이런 거 가가지고 단체로 몰려가서 때려 부수고 가지고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정치를 하던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거 쌀을 갖다가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근데 무턱대고 이거를 야 얘네들아 가서 농사를 그럼 지어 이렇게 할 시절은 이제 또 아니야.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눈에 딱 들어온 게 식민지다. 일본 본토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마음대로 농사를 지어 이게 안 되지만 식민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거야. 그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조선에 있는 미국 생산량을 우리 한반도의 미국 생산량을 늘려서 부족량을 갖다가 채워 넣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이 줄어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목표만 보면 뭐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좋은 얘기잖아. 자, 농지를 확대하고 식민지의 농지를 확대하고 수리시설은 뭐야? 농사를 지으려면 물을 안정적으로 대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리시설에 들어가는 거는 뭐 보호, 제방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이제 막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뭐가 있어야 돼요? 결국 노동력과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전부 다 어쨌거나 확충을 시키고 품종 개량. 여러분들이 지금 왜 생각하는 그런 벼 하나에 막 이렇게 벼가 푹 수그러들 정도로 쌀알이 막 붙어 있는 그거는 품종이 개량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만 옛날에도 만약에 그런 것만 키울 수 있었으면은 사람들이 쉽게 굶어 죽고 그러진 않아. 옛날엔 그거보다 훨씬 더 조금 달렸어요. 조금.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흉년이 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옛날에 굶어 죽고 그랬지.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품종도 개량을 해서 조금 더 괜찮은 걸 갖다가 많이 기르자. 그래서 결국 그 종점에는 증산, 생산량을 늘리자. 이런 계획을 잡게 됩니다. 뭐 요것만 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한테도 뭐 좋은 얘기야.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돼요. 원래 모든 계획은 그 계획대로 잘 안 흘러가. 여러분도 지금 뭐 공부해보면서 느끼겠지만은 여러분 계획대로 지금 공부가 철저하게 다 됐으면 전부 다 전교 1등 했겠지. 생각처럼 그게 좀 쉽지가 않죠. 목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달성을 못해요. 완전히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지만은 근데 뚜렷하게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지는 않아. 그런데 일본 애들 처음에 계획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뭐는 계획대로 간다? 수탈량은 여기서 일본으로 가지고 가는 쌀의 양은 처음에 계획대로 해버려. 그러니까 생산량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조금 떨어지거나 왔다 갔다 하는데 수탈량은 오히려 이렇게 늘려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전보다 먹는 게 더 부실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요게 이제 산미 증식 계획 했을 당시에 군산이야. 전라도 군산. 전라도 지방에 아무래도 이제 벼가 많이 자라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벼 가마를 갖다 쫙 싸놓고 배에 실어서 바로 일본으로 가지고 가버리면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요 그래프 비슷한 게 여러분 책에도 실려 있어요. 요거 만약에 여러분들 나중에 뭐 이렇게 어려운 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수능이나 이런 데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 자체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자, 쌀 생산량을 봐봐. 쌀 생산량. 녹색 짝대기. 요게 뭐 조금 뭐 늘어나는 것 같기는 같아요. 자, 20년부터 시작해서 24년까지 조금씩 늘어나. 뭐 도로 조금 줄었다가 확 늘었다가 다시 팍 줄어들었다가 약간씩 이렇게 흐름이 보이긴 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반출량. 우리 조선 식민지에서 일본 본토로 지금 넘어가는 반출량은 봐봐. 1750에서 쭉 해가지고 7000대까지 이래가지고 막 늘어납니다. 그죠? 이건 별로 크게 안 늘어나는데 이게 많이 늘어나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거. 책에 지금 표기돼 있는데 우리말로 쓰여 있는데 한국 사람들의 오히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점점 줄어요. 이렇게. 뭐 결과가 이러니까 당연하지. 우리가 생산해내는 거는 조금 올라갔는데 많이 뺏겼으니까 우리가 먹는 쌀은 오히려 줄어들 거 아니야. 안 그래? 응.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조선 내의 식량 사정은 오히려 악화돼 버렸고 그 부족분을 그럼 어디서 가지고 와요? 만주에서 오히려 수입을 해옵니다. 근데 그것도 쌀을 수입을 해오지는 또 못해. 비싼 거 못 사 먹으니까. 그럼 뭐 먹어요? 그냥 잡고 뭐 조, 뭐 보리, 수수, 뭐 콩 이런 거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섞어 뭐 의도치 않게 건강식을 먹게 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걸로 이제 보충을 하게 되었다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비극이 끝나는 게 아니야.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처음에 우리 1910년대 얘기할 때 식민지 지주제라고 하는 게 나왔죠, 얘기가. 우리 아주 소수의 지주들이 우리 여기 식민지 사람이 되어버린 대부분의 농민들을 소작농으로 거느리게 된 그런 현상. 이게 더 강화돼요. 왜냐? 이렇게 하는데 아까 비용이 생기잖아. 수리시설 만드는데 비용 들죠. 품종 개량하고 연구하는데 비용 들죠. 전부 다 비용인데 이거를 누구한테 떠넘겨 버리냐면은 일반 우리 농민들한테 지금 소작농으로 떨어져 버린 그런 농민들한테 전부 다 이거를 부담해 버립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주라도 생각해봐. 이게 돈이 추가로 막 들거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전부 다 낼래요. 그거를 저쪽에 뭐 제 방 한 개 쌓고 그러는데 내 돈 가지고 다 해. 난 돈 많으니. 그런 사람 별로 없어.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세요. 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근처에 조금 자기보다 못 가진 사람들한테 베풀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육적으로는. 근데 사람 본성이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아. 오히려 못 사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떠넘겨 버려요. 그럼 떠넘기면은 그걸 그대로 사람들이 다 인정하나요? 뭐 인정 안 하면 어떡할 거야? 만약에 난 내기 싫은데요. 그럼 지주 입장에서 뭐라 그러면 돼? 네 땅 그럼 다 뺏을까? 그러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결국에는 부채, 빚이 또 늘어나고, 그럼 또 빚은 또 여기서 빚이 늘어나고, 빚이 빚을 부르고, 빚이 빚을 부르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몰락해버리는 농민이 증가하게 되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소작쟁의, 이 소작농들이 드디어 하다 안 돼서 이제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은 데모죠. 시위에 나서는 거야. 그런 것까지 발생하는데 요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할 거예요. 요건 일단 놔두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리느냐. 여기선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나라에서 못 살겠다. 1910년대 얘기할 때도 나왔지만은 이젠 진짜 못 살겠다. 그래서 역시나 만주나 연해주나 아니면은 일본, 그냥 일본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가서 농사 짓겠다는 게 아니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뭐 일본에 가면 공장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 취업이라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국외 이민이 이때 또 상당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20년대였잖아. 요때 이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 중에 일부는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커다란 피해를 보게 돼요. 그 내용은 나중에 아마 또 할 겁니다. 지진이 나거든. 그때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요게 이제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요런 거 전부 다 산미 증식 계획에 대해서 서술을 쫙 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발단부터 시작해서 결과까지 다 쓸 수 있으면은 돼요. 자, 그 다음에 회사령이라고 하는 게 폐지가 됩니다. 야, 이거 10년대에 우리가 왜 회사령이 생겼다 그랬잖아. 이거 학교에서 수업할 때 이거 미리 얘기를 다 했어요. 회사령이 생긴 거하고 회사령이 폐지된 거하고 어떤 차이야? 일단 회사령이 처음에 있었을 때는 1910년대에는 뭐가 필요해? 총독의 허가가 필요하다. 자, 근데 20년대가 되면은 회사령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허가제에서 이거 중요하죠. 신고제로 바뀌어. 자, 근데 수업에 할 때 얘기했는 것처럼 자, 이제는 내가 가서 회사 차릴게요. 한 다음에 그냥 쿨하게 돌아서서 회사 차리면 돼. 선생님, 근데 왜 우리 10년대에 이게 허가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민족 자본이 다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본 애들이 이때 돼서 이거 신고제로 바꿔주고 그랬다는 건 걔네들이 착해졌단 말이겠네요? 아니죠. 왜? 자, 10년이 지났어요. 10년.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갖고 있던 돈을 가지고 회사를 못 차리고 그걸 가지고 돈을 갖다가 더 키우지 못한 상태에서 10년이 지났어. 10년이면은 이미 그 자본가들은 자기 돈을 다 키우지 못해서 대부분 정체돼 있거나 망합니다. 까먹은 거지. 부를 재창출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우리 민족 자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은 다 끝장나 버렸어. 일본 애들 입장에서 더 이상 그거를 갖다가 견제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근데 막상 허가제가 남아있고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아까 전에 왜 그 공업화됐다 그랬잖아. 그렇게 고도로 공업화된 일본 기업들이 조선으로 들어올 때, 진출할 때 걸림돌이 되는 거야. 뭐 한 개 하려고 할 때마다 가서 총독한테 가서 네 이거 하려 그러는데 이거 허가 좀 해주세요. 허가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귀찮아. 자, 그래서 간단하게 신고만 하면은 패스가 되도록 바꿔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자본들이 더더욱 계속 조선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진출이 아주 쉬워졌다더라. 그때 이제 들어온 제일 대표적인 기업 몇 개만 말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이거 본 적 없어야 정상이야. 이거 옛날 일본은 나중에 이제 큰 전쟁에서 한번 지면서 우리로 치면 이제 재벌 같은 기업들이 대부분 좀 해체가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본 적 없을 건데 뭐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미쓰이라고 하는 이런 그룹도 있었습니다. 뭐 지금 우리로 치면은 뭐 삼성, 현대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급이야.
이런 것도 이제 막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이제 운영하던 것 중에 아직까지 흔적이 우리나라에 조금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거였죠. 미쓰이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던 백화점. 그 이제 어떤 백화점이 한 게 있냐면은 여기 지금 잘렸네. 당시에 미쓰코시 백화점이라고 하는 백화점을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거 아직까지 이제 남아 있어. 방금 전에 슬쩍 지나갔는데 여러분 혹시 서울 가서 뭐 여기저기 구경해 본 사람 알겠지만은 자 지금 신세계 백화점 본점 요 건물 옛날 미쓰코시 백화점 건물 그대로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거의 뭐 문화재급 건물이지. 자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친일 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런 걸 갖다가 그대로 쓰고 있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본관 요 안쪽으로 딱 들어가 보면 옛날식 이렇게 건물 양식. 옛날에 그 조선 총독부의 사진 수업 시간에 보여줬었잖아. 거기도 그렇고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좌우로 들어가게 돼 있는 이런 구조. 옛날 일제강점기 때 건물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쓰코시 백화점은 완전히 없어졌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남아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저쪽에 일본의 뭐 긴자 거리라 그래서 이쪽에 가보면은 미쓰코시 백화점이 여전히 남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 건물이에요. 자, 그리고 뭐 또 제일 대표적인 거 미쓰이 말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요런 회사도 한 게 있습니다. 이거 많이 봤잖아, 이거는. 이거 어디서 봤어? 여러분, 자, 미쓰비시라고 이게 훨씬 더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좀 유명하죠. 뭐 자동차 게임 같은 거 좀 해보면 처음 해보면 항상 뭐 요런 차 타잖아.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철수했어요. 장사가 안 돼서. 자, 뭐 미쓰비시 자동차도 있고 아니면 요 그룹 관련해서는 제일 근처에서 찾아보기 쉬운 게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지금 집에 있지 참 집에서 어디 나가거나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탈 때 한번 잘 봐봐. 엘리베이터 탈 때 보면은 보통 뭐 몇 개 기업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아직까지 요 미쓰비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근데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한테 뭘로 더 익숙해요. 옛날에 이제 이 회사에서 우리 조선 그 식민지 사람들을 갖다가 강제로 징용해 가서 일을 시켰다. 뭐 그런 걸로 훨씬 더 유명한 뭐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이제 관세라고 하는 거를 폐지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 책에 보면 또 나와요. 근데 관세는 이거는 이래가지고 뭐 일본 상품 수입이 증가했다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왜 뭐 강화도 조약하고 그거 내용할 때는 아니 관세가 없어서 그때는 막 나쁘다고 안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왜 관세가 폐지되는 게 이제는 또 뭐 나쁜 거라고 왜 그래요? 이게 뭐 그때는 뭐 없는 게 좋다고 그랬다 뭐 왜 말이 바뀌어요 자꾸? 사정이 바뀌었어. 자, 그때 옛날에 강화도 조약했을 때 그 근처 때는 우리나라가 뭐였어요? 독립국이었잖아. 아직까지 조선이었다고. 근데 그때 관세가 없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뭔가 물건이 들어올 때 어떤 거야? 관세가 세금이 안 붙는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쟤네들 물건이랑 우리 물건이랑 경쟁할 때 우리가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건데 이때는 우리나라가 벌써 망했어. 그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물건을 일본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자꾸 세금이 붙어버리니까 이게 또 이상한 거야. 자, 그래서 관세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물건이 조선으로 들어올 때 이제 뭘 갖추게 되냐면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된 거죠. 더 싸게 조선 쪽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조금 남아있던 조선에 있던 기업들조차 일본 물건들한테 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당시에 물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요즘에야 여러분들 뭐 일본 거 그래봤자 사실 뭐 크게 안 와닿을 거야.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까지 라떼까지만 해도 말이야. 일본 거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최고라고. 지금은 여러분들 뭐 삼성, LG 텔레비전이 최고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소니 이런 거 얘기 나오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들 좋아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세상은 안 그렇죠. 근데 하물며 이때는 어떻게 했어? 일본 게 압도적으로 좋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께 점점 계속 망해가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 요 1920년대 요때 이 봐봐. 1920년대 이제 경제야, 우리 경제. 그래서 일본인 소유 자산이랑 한국인 소유 자산이 나오는데, 자, 일본인 소유 자산은 이때 애초에 많았습니다. 애초에 많아서 이렇게 쭉 가다가 관세가 없어지는 요 시점 19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빵! 저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 정책 한계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원래. 자,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여전히 이렇게 가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1920년대의 뭐 대표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그 책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러분 지금 교육 과정이 바뀌었어. 옛날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3, 40년대 정치도 보고 3, 40년대 경제까지 보고 이제 우리 와 광복이다 하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일제강점기 내용으로 들어갔는데, 이번부터는 좀 달라요. 여기까지 딱 해놓고 어디로 가느냐? 앞으로 좀 가서 1910년대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헌병경찰 통치 이런 거 할 때 그냥 가만히 맞고 있었느냐? 아니다. 우리도 뭔가 저항을 했다. 그리고 뭐 20년대에도 저항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어떤 게 있었다? 3.1운동 같은 것도 있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그 다음 시간부터 한번 보고, 나머지는 이제 그 뒤에 3, 40년대에 우리가 어떻게 당했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불쌍한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방을 했는지는 그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집에서 이거 듣는다고 수고 많았고요. 1시간만 더 온라인으로 들은 다음에 학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